예,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토요일 5%입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 넘어가면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제가 뭐 금리나 환율이나 우리 계속 보던 매크로보다는 종목 장세에 많이 집중을 했었고, 무난하게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계속 차별화 좀 괜찮다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야, 근데 살짝 뭐 투자다 보면 그렇죠. 항상 예상대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생깁니다. 변수를 체크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서 또 투자를 또 하시면 돼요. 상상은 시장은 예단보다는 대응의 어떤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뉴스도 많이 보셨겠지만 SBV가 뭐냐면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은행이에요. 미국의 한 14대 규모 정도 된 은행인데 그쪽이 이제 영업 정지가 당하고 아마 청산 절차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 SBV가 이게 말 그대로 실리콘밸리 뱅크인데, 실리콘밸리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의 가장 첨단 나스닥을 대표하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에 가장 취약한 이런 이제 성장을 추구하는, 쉽게 말해 보통 이제 벤처나 스타트업 같은 기업들이 몰려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주로 따지면 가장 이제 GDP가 높은 규모인데, 실제로 고금리를 적응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워낙 긴축을 세게 하고 안 낮추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부작용들이 좀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저같이 긍정론자, 저는 이제 긍정론자예요. 작년에 부정론자였지만 괜찮다. 뭐 은행이 이쪽에서 사실 14대 은행이고 그렇게 규모 크지 않기 때문에 국한돼서 끝날 거라 보는 데가 있고, 지금 조금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또 이걸 가지고 막 확산을 시켜요. 사실 뭐 투자라는 건 미래를 보는 건데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항상 추구하는 바가 그냥 확률로 봅니다. 어느 쪽 확률이 높은지를 계속 여러 가지 팩터들을 분석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베팅을 하고 리스크가 있으면 현금 비중 확보하면 돼요. 자, 결론은 제가 적어놨습니다. 시장은 잠시 경계 기간이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조금 새로운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조금 경계를 하는 기간이고, 원래 이게 없더라도 제가 22일 날 3월 22일 FMCA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금리를 연준 파월 의장이 50bp 올리느냐 25bp 올리느냐 뭐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저는 여전히 25bp 올린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시장은 또 살짝 또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그 사이 등락이라 보시면 됩니다. 새로 나온 SBV 사태가 완전히 새로운 또 블랙스완이 될 거라 보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그 경착륙론자들, 부정론자들, 이걸 가지고 2008년에 3월에 터졌던 베어스턴스 은행 파산에 비유하는 분도 계세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볼 거 없습니다. 은행 시스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2008년에 뭐 진짜 개도 그때는 집을 살 수 있었거든요. 집에 있는 개도 데리고 가면 개 명의로 집도 샀던 걸 말도 안 되는 그런 금융 시스템 불안이 없습니다. 이미 그 이후에 2013년, 19년 동안 이제 바젤3라는 글로벌적으로 금융 시스템 안정화 시스템을 완전히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유동성들이 은행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 돼서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은행에 돈이 되게 많습니다. 은행이 파산되고 시스템이 불안하면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데, 그런 위기로 갈 확률은 되게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뉴스 때문에 불안하실 분 계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계속 저희가 대형주 코스피 들고 있는 2차전지는 계속 홀딩하시면 돼요. 뭐 지금 LG엔솔이라 LG와 SDI 같은 게 있잖아요. 에코프로도 제가 조금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거 좀 팔아서 중기 비중은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계속 가져가세요. 가져 홀딩하시는 게 맞고, 현금 비중 좀 있습니다. 단기로 매매하는 비중, 그런 것도 현금 좀 가지고 일정 부분은 제가 이런 거 보면서 단기로 등락될 수 있으니까 종목별로 터치를 하면서, 사실 이때 좋은 게 뭐냐면 장 안 좋을 때 높고 아이고 안 좋다 할 게 아니라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럼 이때 또 과한 것들이 생겨요. 이게 사실 할 일이거든. 노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장이 뭐 짧게든 장이 안 좋을 때든 그때는 계속 보면서 종목을 소팅을 하는 겁니다. 아, 또 강한 게 뭐냐, 주인 있는 게 뭐냐, 머니 파워 좋은 게 뭐냐, 이걸 계속 선별을 해놔야지만 다음에 장 반등 줄 때 걔들이 또 와요. 그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SBV 사태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거 없이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괜찮다. 그리고 제가 주가를 다 보는데요. 주가가 사실 변동성 심하지만 결국은 가장 민감하죠. 실제로 주가에 다 반영이 됩니다. 주가에 다 반영이 돼요.
은행주들이 지금 JP모건이라든지 뭐 웰스파고라 아니면 이런 데가 보면 아직 괜찮아요. 뭐 시티은행 그다음에 BOA 같은 데 괜찮고 SBV가 지금 주가가 이틀 동안 100% 떨어 100%가 아니구나. 한 70%, 한 60%, 40%씩 떨어졌어요. 7, 80% 떨어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등락이 어제까지 있었다. 하지만 작년 못지않게 금리가 높고 이런 사태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애플 기준 보시면 돼요. 애플은 살짝 빠졌고 어제는 테슬라가 올랐습니다. 테슬라 올랐어요. 2차 전지 나쁘진 않죠. 단기적으로는. 자, 그리고 고용지표가 나왔어요.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고용이 사실 되게 좋으면 경기가 강하니까 미국 연준이 또 금리 50bp 올리겠지 이렇게 좀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고용도 혼조가 났어요. 지표 한계는 괜찮고 또 보는 제가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게 나왔단 말이죠. 여전히 이제 월가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이 고연봉 직장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마존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데 계속 지금 감원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 같이 이제 저노동자가 가는 그런 데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고용은 견조하되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이 말은 연준이 바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워낙 지금 소비나 고용이 강하면 50bp 올릴 수 있지만 방금 말한 이런 사태 때문에 물론 저는 금융위기 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보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를 올리고 유지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온 거예요. 사실은요.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이 채권 유지를 못합니다. 팔았는데 바로 손실 나는 거죠. 채권이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연준도 25bp 인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스닥 지수를 살짝 띄워놨는데 어제 이틀 빠져서 제가 기준선을 잡고 있는 11,000선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당분간 등락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대형주는 좀 안정적인 편이에요. LG엔솔을 제가 단기로도 드렸는데 뭐 현금처럼 보라 말씀드렸죠. 그냥 가져가시고 또 많이 빠진 거 있으면 그 팔아가 딴 거 사도 돼요. 뭐 지금 안정적이니까 잘 그냥 선택해서 들고 가시면 되고, 특히나 지금 제가 개인들 튼다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개인들 튼다. 이게 뭐냐면 개인들이 한 일주일 동안 엄청 돌아 버렸어요. 엄청 돌았어요. 자, 이거 보시면 보이실라나? 지금 빨간 게 지금 개인들 사는 거거든요. 코스닥 쪽인데 코스닥에 개인이 많이 붙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번 주에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걸 좀 단기로 판 게 있는데 이 개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사고 팔고 팔다가 많다가 급작스럽게 이번 주에 매수가 엄청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한 중순부터인가? 이때부터 언제야? 한 2월 며칠부터 거의 뭐 코스닥만 한 3조 샀잖아요. 코스피 포함하면 한 6조가 들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많이 붙을 땐 뭐다? 우리는 개미지만 개미 전체 대중들과 반대로 가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이제 개인들 얘들을 좀 반대해 보고 있는 수급인 외국인들이랑 이제 기관들이 좀 등락을 주면서 한번 단기로 때리고 있다. 단기 조정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기 조정이다. 커들 미칭 데이 목요일날 무난히 마무리했어요. 그때 하지만 장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 선물 파생 영향은 사실 아니고 시장 수급 요인이나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좀 지수 빠진 거지 커드롭을 위칭되는 큰 문제 없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월은 상승세 여전히 저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변수들 때문에 살짝 등락은 있을 거지만 현금 들고 있다가 흐름 봐서 괜찮아지면 저점 매수 종목별로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국가별로 미국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고금리 적응기에 올해는 금리를 낮추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22일날 25bp 인하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동안 걱정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정시에는 또 괜찮은 흐름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다음 주에는 CPI 나옵니다. 1월달 CPI를 2월달 발표했을 때 올라 버렸잖아요. 그동안 작년 6월부터 계속 빠지다가 물가가 살짝 올라나와서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2월달에 나올 지금 다음 주 발표될 2월 CPI는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가 그래요. 그렇게 되면 정시로도 나쁘진 않죠. 물가가 좀 잡히는 흐름이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미국은 계속 기준으로 보지만 애플 주가가 가장 기본입니다. 애플 주가.
애플이 사실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도 40% 정도 들고 있고, 지금 IB들도 애플 주가를 엄청나게 쉴드를 해요. 저는 보고 있는데 애플이 빠지면 S&P, 그다음 다우 같이 다 빠집니다. 근데 지금 애플은 중국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사실 휴대폰 팔고 나머지 성장 동력으로 볼 수 있는 뭐 애플카 몇 년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애플의 이제 AR 같은 기기 눈에 쓰는 거 이런 것도 아직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성장인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이 살아서 애플 폰을 좀 많이 사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좀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을 좀 많이 쉴드를 치고 미국에서 많이 방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사실 보여요. 미국 정식을 지키겠다는 거죠. 연착륙을 바라는 수급들이라 봅니다. 거기에 워렌 버핏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 애플 기준으로 저는 볼 거고, 테슬라가 사실 우리나라 2차 전지랑 계속 연동이 돼요. 아직까지도. 뭐 저는 사실 뭐 단기로 그렇고 올해 내려봤을 때는 이제 비테슬라 자동차 2차 전지 쪽에 수혜를 준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테슬라가 이번 주 어제는 조금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SBV 관련해서 은행주, IB 주가를 계속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단기로 제가 체크할 거고요. 자, 중국이 조정을 지난주에 받는다 말씀드렸는데, 이번 양회에서 어차피 시진핑 3년임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확정을 했는데, 새로 이제 그 2인자로 나온 리창 총리 그분이 GDP 성장률을 5%로 제시했어요. 5%도 높죠. 얼마나 높아요. 이제 인버전에서 중경국 가는 중국이긴 한데, 어쨌든 매년 출시되는 예상하는 GDP 성장률로 봤을 때는 역대로 좀 낮은 흐름입니다. 작년에 5.5를 예상했다가 3%대 나왔죠. 그 올해는 약간 보수적으로 본다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성장 덜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나 위안화가 이번 주도 살짝 조정 횡보를 보였습니다. 좀 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리오프닝 뭐 중국 관련 수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철강이나 조선이나 이런 기계주 보시면 좀 약하죠. 저도 참 추천을 잘 안 드립니다. 중국 관련 모멘텀은 미국처럼 보긴 보되 예전처럼은 글로벌이나 중화권, 특히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들이 좀 약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냥 글로벌적인 매크로 팩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아직 그래도 잘 버텨요. 긴축 금리 높이면서 잘 버티고 있고, 정시나 유로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차 전지 들고 있는데 미국 IRA 비슷하게 얘들도 이제 크리티컬 머티리얼, 로우 머티리얼, 그러니까 이제 희귀 광물들에 대한 액트를 발표하는 게 있어요. 14일 다음 주거든요. 이때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수혜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탈중국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유럽이 중국과 경제적인 밀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미국처럼은 대놓고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럽이 기본적인 서구 민주 진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CLIM을 통해서 중국을 어느 정도 배제하는 기본을 마련할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한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나쁘진 않고 현금 들고 중기 홀딩주들은 들고 가시고, 나머지 테마는 현금 들고 제가 좀 대응을 해드리겠다. 특히 이럴 때는 종목 선별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코인은 여전히 비트코인 자생력이 없고, 지난주 나왔던 실버게이트 사태, 그 다음에 SBV에도 지금 비트코인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9K까지 하락했어요. 25K까지 왔다가 19K 좀 많이 빠진 거죠. 아무래도 이제 자산이 적고 영한 USC다 보니까 등락이 좀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뭐 자정작용 중이에요. 특별히 지 혼자 올라갈 게 아니라 다른 성장률과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대상 계속 보고 있는 건 여전히 기준은 2차 전지예요. 딴 것보다는 계속 낮습니다. 2차 전지 수목금 살짝 조정을 보였지만, 어쨌든 우리가 단기분에 대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걸 좀 줄이고 하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장은 2차 전지, 대신에 또 코스피 2차 전지는 괜찮아요. 좀 안정적인 편입니다. 자, 그 외에 제가 로봇, AI, 반도체를 계속 주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코난 같은 거 있죠, 우리한테. 코난 테크. 그게 AI랑 로봇을 같이 섞어 놓은 것 같거든요. 금요일 날은 셀바스 AI 테마 올랐는데, 코난 테크도 금요일 날 살짝 제가 고민했어요. 이걸 비중을 좀 줄일까 말까 했는데, 어쨌든 저점에서 들어오면서 여전히 테마가 죽진 않았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셀트리온이 좀 올랐어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이 아들한테 물려줬다가 2020년 코로나 때 상당히 많이 올랐죠. 셀트리온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당시 때 이제 코로나 바이오기에 뭐 백신 내겠다, 뭐 치료제 내겠다 하면서 엄청 올랐는데, 사실 나온 건 별로 없죠. 저는 주가를 좀 안 좋게 보는데 그런 게 서정진 회장이 지금 또 바이오 관련 우리나라에서 역점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해서 다시 주가도 많이 빠졌고, 관심은 가지되 이게 계속 가기는 힘들다 저는 봐요. 예, 단기적으로 뭐 테마 매매 정도는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고 개별 바이오로 계속 컨택을 합니다. 자, 개별 바이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비보존을 잠깐 얘기를 드렸어요. 비보존이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KOTC에 있어요. 원래 비상장인데 이제 거래 쉽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우리가 작년에 이제 뭐 만원대 초반에 들고 있다가 많이 기다렸죠. 예, 많이 기다렸다가 요번에 19,000원, 2만원대랑 27,000원대 뭐 거의 다 팔았고, 지금 삼상이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야, 삼상이 국내 임상 성공했는데 왜 빠져? 예, 말씀드리죠. 예, 바이오는 다 장난이 되게 많아요. 예, 돈 가고 장난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또 그리고 뉴스 뭐 이런 루머에 올랐다가 실제로 나와버리는 빠지는,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죠. 예, 소산 유팔, 예,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이런 행태가 또 나왔죠. 하지만 제가 만원, 2만원 사이에서 또 하반기 되면 해외 임상이나 에로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비상금 투자할 만한 그런 것들 타이밍 제가 봐드린다 말씀드렸어요. KOTC 비보존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종목 매매는 이번 주에 했는데 에코프로 BM을 일단 워낙 많이 올랐죠. 14만원대 제가 에코프로에서 바꿔드린 게 있었는데 그걸 20만 초반에 어느 정도 단기 부분은 한 절반 정도 익절하라 말씀드렸고요. 뭐 한 21, 2만원 갔다 왔는데 다시 빠졌죠. 예, 조정 보다가 저점 되면 또 사야 돼요. 예, 지금 개인들이 몰려서 단기로 흔들고 있는데 또 저점 되면 제가 사야 되는 종목이라 보니까 또 봐드리겠습니다. 자, 나노신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게 13만원대 정도 샀는데 올랐을 때 최고점 못 팔았어요. 예,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BM은 저희가 14만원대 이때 이제 에코프로에서 어느 정도 옮겨서 산호로 해드렸고, 이때 막 정신 없었는데 제가 20만원 초반에 팔아드렸어요. 단기 부분. 아주 중기 비중은 들고 계시는 겁니다. 다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 다시 떨어졌는데 제가 흐름 봐가지고 타이밍 되면 또 사드리는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노신소재, 자, 이것도 뭐 13만원대 제가 좀 가지고 있다가 이때 확 쳤을 때 팔았는데 조금 빨리 팔긴 했지만 15만원대 다 팔았죠. 다 팔고 조정 받고 있으니까 또 타이밍 또 보겠습니다. 포스코엠텍은 이거 못 드렸어요. 상따 드리려면 못 드렸고, 코난테크 가지고 있죠. 14만원 초반에 들고 있는데 지금 AI나 VI 테마, 로봇 테마 중에서는 괜찮으니까 비중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좀 가지고 계시면 되고, 제가 방마다 조금 다르게 드린 건 있어요.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없다고 해서 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제가 말씀 못 드리잖아요. 없는 거니까. 매도 말씀 못 드리는 거니까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자, 에코프로 H, 예, 이것도 제가 상따를 드렸어요. 에코프로가 좋다 보니까 마지막에 돈이 좀 돌아 상따를 드렸는데 7만원에 샀죠. 그 다음날 7만 7천원에 팔았습니다. 한 10% 기준이고, 조금 있었으면 매기 들어온 걸 봤을 텐데 사실 이때 장이 좀 불안했어요. 예,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수요일 날이었잖아요. 화요일 날이었나? 팔고 좀 더 올라가 버렸는데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예, 남들도 좀 먹게 놔두시는 거고 10% 상따 잘했다 보시면 돼요. 자,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건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제가 금양이랑 이런 것들은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요만한 넘어가면 금양은 이제 거의 이제 엑시트할 구간이에요. 서서히 걔들이 빠져나올 국리라는 구간이기 때문에 금양은 사지 마시고, 자, 미래나노텍은 제가 많이 보면 4만원까지는 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3,000원대 요때 좀 기다렸죠. 슈팅할 걸 기다리고 요때 슈팅은 날 팔았어요. 이때 얼마 팔았지? 27,000원, 8,000원. 예, 7,000원부터 8,000원 초중반까지 팔았습니다. 예, 팔고 좀 들어가긴 했는데 뭐 수익 그래도 한 20-30% 잘 나왔습니다. 그죠? 한 20% 넘게 왔다 갔다 했었으니 괜찮았었고, 또 빠졌죠. 예, 빠져서 또 조정 받으면 또 제가 타이밍 봐드릴게요. 얘는 끝난 건 사실 아니에요. LG엔솔, 코스모가, LG엔솔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한 분 더 물어보셨거든요. 갑자기 코드가 기억 안 나냐. 오늘 제가 건강검진이라서 속이 좀 비어 있습니다. 약간 기력이 없어요. 목소리도 좀 이상한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G엔솔은 저희가 한 56만원대 샀어요.
하지만 지금 워낙 시총 2위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것들은 지금 지수 컨트롤하는데 외국인이 팝니다. 주포인 애들이 파는데 주가 많이 뺐잖아요. LG엔솔은 안 팔아요. 안 팔고 제가 사실 일단 매수 들어온 거 보고 들었기 때문에 얘들이 빠지더라도 저점 매수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 3%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만약에 단기로 올라가잖아요. 장이 불안한 건 올라가면, 장이 불안하면 대형주들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올라가면 뭐 단기로 팔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현금초라 보라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 보합 내지 왔다 갔다 할 때 딴 것들이 많이 빠졌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저가 매수할 만하다. 그러면 코스닥이나 이런 종목들 확 움직이는 것도 있죠. 그런 걸 제가 팔아서 저가 매수 해드릴 거예요. 둘 다 그렇게 이용 가능해요. LG엔솔은. 자, 코스모학. 이것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코스피 종목이거든요. 얘 소속은 코스피인데 움직이는 거는 코스닥 거의 뭐 테마처럼 움직입니다. 상당히 급등을 많이 했어요. 얘들도 이제 에코프로 BM처럼 그보다 덜하지만 2만원대 한 초반 중반에서 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우리가 4만 이때 이제 목요일날 조정받을 때 많이 빠졌거든요. 하지만 얘들이 빠져도 이 큰 애들 주포들은 여전하다 보고 제가 저점 매수 1차로 드렸어요. 1차로 드렸고 한 번 더 살 수 있습니다. 한 4만 6천원대 뭐 7천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때 사드렸고 어제는 제가 저점 매수 하려다가 시장이 좀 불안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는 굳이 무리해 살 필요 없습니다. 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뭐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다가 봐서 저점에서 괜찮을 것 같다. 제가 한 42,000원대 저가로 보고 있는데 그럼 밑에 사도 돼요. 그래가 단가 낮춰 놓으시면 되고, 안 그래서 만약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둘 다 유동성이 참 유도리 있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시장 얘기를 드렸고, 이번은 사실은 저희가 한 2월달 내내 1월달부터 왔던 종목 장세가 살짝 단기로 마무리되는 국면입니다. 그거를 제가 대변수, 미국, 중국, 그 다음에 금리, 환율, 매크로 시장의 수급을 보면서 개인들 쏠리는 거 보면서 이번 주는 단기 비중도 좀 줄여드렸고 약간 경계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시장이 항상 좋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기계도 좀 달렸으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 국면이니까 뭐 종목 같은 거 매일 안 드린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게 매일 들이다 무리 되거든. 좀 쉬시는 구간으로 보고, 이러다 뭐 장 큰 부분이나 이런 것 안 꺼졌기 때문에 단기로 봐서 타이밍 나오면 제가 또 저점 매수 잽싸게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개인들이 좀 공매도나 개인 매수가 많이 집중돼서 변동성을 만들다 보시면 되고, 이렇게 또 흔들면 많이 떨어져 나가요. 아직까지도 개인 자금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여전히 주포는 외국인이 핸들링 하는 거고 개인 자금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되 추가로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변동성이 많이 심하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2차전지, 코스피 대형주 같은 이런 중기 종목에서 홀딩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비중 가지고 테마 종목, 현금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은 단기 매매장에서 제가 종목 소팅 잘 할 테니까 또 다음 주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건강하시고 좋은 주말 되신 이후에 월요일날 힘차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